내용이 하고 뭐 응용 그런 내용이 이제 주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여러 가지 생물학 실험할 때 필요한 어떤 실험 기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DNA 우리 제조학 DNA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DNA를 자르고 붙이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자르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클론을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어떤 플라스미드 벡터 이런 데다가 우리가 원하는 DNA를 끼워 넣는 그런 작업을 보통 몰레큘러 클로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클로닝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클론이 뭐예요? 클론이 뭐죠? 클론? 독재, 또 동일한 걸 만들어내는 걸까 클로닝이 되는데, 이제 몰레큘러 클로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플라스미드는 뭔지 아시죠? 뭐 플라스미드가 뭐죠? 플라스미드가 뭐죠? 동그랗게 고리 모양으로 있는 게 플라스미드, 그렇죠? 형태는 이런데 또 조금 더 이제 약간 이거는 약간 그림만 보이는 거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플라스미드라는 말을 들어봤죠? 들어보긴 했었죠. 플라스미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정의를 혹시 양제모 있어요? 양제모? 플라스미드는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플라스미드? 우리 첫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첫 시간에도 제조학교에 다니면서 플라스미드 플라스미드가 뭐예요? 정의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뭐를 플라스미드라고 하는지? 지금 이제 동그랗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양재모 학생 세포에는 플라스미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세균 같은 세균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죠. 윤수영 아니죠? 바이러스 안에 있는 유전. 바이러스 안에 있는 유전자? 플라스미드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지금 단점이 나오겠어요. 일단은 이제 여기 우리 박테리아 아까 세균에서 세포가 있을 테고, 그렇죠? 우리 배웠잖아. 셀에서 엄청 많이 배웠잖아. 셀. 있었고, 박테리아 하면은 뭐가 있어요? 네? 유전자가 있겠죠. 크로모솜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 안에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세포예요, 아니에요? 세포가 아니죠. 바이러스는 얘네 자체 세포라고 하면은 얘가 스스로 복제를 해가지고, 그죠? 스스로 번식을 하고 자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안 하고 유전물질이 있기는 하지만 얘 스스로는 증식을 못하죠. 항상 호스트 셀에 인포션을 해서 호스트를 좀 이용해 먹어야지만 얘네들이 증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세포, 우리가 생물이라고 얘기는 생물체 같지만 사실 이제 셀을 가지고 셀이 아니죠. 생물 같지만 생물이 아닌 뭐 이런 게 이제 바이러스인데, 여기 안에 있는 뭐 유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바이러스의 진화인 거죠. 바이러스 진화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지금 질문은 이제 플라스미드였는데 지금 동그랗다고. 플라스미드는 정의로 하면 요 크로모솜하고는 독립적으로 유지가 돼서 뭐 복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DNA를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모솜하고 이제 독립적으로 레플리케이션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플리케이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웠잖아요. 레플리케이션 시작점을 열어보죠.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라고, 오리진. 또 플라스미드도 얘가 레플리케이션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오리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리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DNA 이 조각 단위체를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동그랗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은 동그래요. 대부분 동그란데 플라스미드 중에 그냥 리니어한 플라스미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동그랗지만 뭐 이렇게 스스로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고, 크로모솜하고 독립적으로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DNA를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원하는 유전자를 이렇게
끼워 넣은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재조합, 그렇죠? 제조합을 해서 이거 제조합 DNA라고 하는데 얘를 다시 박테리아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렇죠? 집어넣으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클론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몰레큘러 클로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뭐 인간 복제 하면 더 이제 더 큰 스케일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겠지만 우리가 보통 몰레큘러 클로닝이라고 하면은 그냥 유전자 조각을 이렇게 플라스미다 넣게 되면은 얘가 호스에 들어갔을 때 계속 복제가 되잖아요. 똑같은 게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작업을 보통 클로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를 때 뭐 이렇게 DNA 조각을 벡터에다 붙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 1970년대에 만들어진 그 방법은 여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스트릭션 엔도뉴클레이즈로 DNA를 자르고, 그렇죠? 플라스미드 벡터도 같이 뭐 붙일 수 있는 걸로 자르고 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리스트릭션 엔도뉴클레이즈라고 이름을 붙여졌는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래요? 왜 이 엔자임을 리스트릭션 제한한다고 이름을 붙였어요? 강동원 어디죠? 강동원 있어요? 아유 등장 미쳐놓고 강동원 왜 우리 제한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리스트릭션이라는 표현을 왜 썼다고 했어요? 절단표 소화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제한한다는 거죠? 리스트릭션이라는 단어를 왜 꼭 썼을까요? 이게 박테리아에서 원래 하는 일이 때문에 그랬었죠. 엄청나게 바이올로지컬한 펑션 때문에. 이게 뭐였죠? 여기 답이 써있잖아요. 답이 써있잖아요. 셀러 프로텍션 메커니즘이 써있잖아요. 이펙티브 포린 DNA. 외부 DNA가 침입을 했을 때 걔네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출입을 제한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네들은 내 DNA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리스트릭션 엔도뉴클레이즈가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걸 제한하기 때문에 이 효소를 우리가 리스트릭션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릭션 앤 모디피케이션 시스템의 일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모디피케이션은 뭐예요? 자기 DNA는 자르면 안 되니까 자기 DNA는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모디피케이션 한다고 했어요? 자기 거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내 거니까 내가 자르면 안 된다. 표시를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메틸레이션. 그렇죠? 메틸레이션. 메틸기를 붙이는 거야. 특정한 위치의 시퀀스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내 DNA니까 내가 만든 엔자임으로는 내 DNA는 안 자르고 외부에서 메틸레이션이 안 된 것만 이렇게 자르거나 메틸레이션 패턴이 다른 것만 자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DNA를 자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많은 박테리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앞에 종명, 속명 해가지고 쓰고 이탈릭으로 쓰고 뭐 이렇게 이제 넘버링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잘리는 엔자임에 따라서 이렇게 잘리는 인지하는 시퀀스도 다르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잘랐을 때 잘려지는 패턴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코에시브 엔드로 자르는 애, 블런트 엔드로 자르는 애,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코에시브 엔드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싱글스 리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3'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싱글스 리전이 나오게 만드는 이런 이제 엔자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에시브라는 게 뭐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싱글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젠 바인딩할 수 있을 컴패터블한 그런 시퀀스가 있으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소결하고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코에시브 엔드 또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하니까 뭐 스티키 엔드 이런 표현도 써요. 붙을 수 있고 튀어나와서 뭐 오버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블런트 엔드는 그때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잘리는 그런 엔자임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코아론, 베메이추원 이런 거는 이제 5프라임 오버햄으로 이렇게 스티키 엔드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PS1, KPNO 이런 거는 이제 3프라임이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스마원, 이퀄 5 이런 건 이제 블런트 엔드로 자르는 거죠. 이게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좀 뉴클레이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포스페이트 그룹이 있잖아요. 포스페이트 그룹이 있는데 포스페이트 그룹이 여기 위에 표시가 안 됐지만 요쪽에 얘가 지금 요쪽 엔드가 3'이죠. 여기가 5'이죠. 3' 포스페이트 붙을 수도 있고 5'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붙을 것 같아요? 잘라진 다음에 포스페이트 그룹 중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3', 5' 중간에 딱 있는데 얘가 어디에 갖다 붙는지 무슨 말인지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 뭐 베이스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엔자임이 여기를 잘랐을 때 여기가 저쪽에 5'이잖아요. 이쪽에 5'이고 여기가 이제 3' 이렇게 쪽인데 여기 뚝 자르면은 얘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자르냐 여기를 자르냐 그렇죠? 엔자임 잘랐을 때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잘릴 것 같아요? 여기 1번, 여기 2번. 그럼 1번으로 잘리면은 포스페이트 그룹이 어디로 가요? 5'에 붙는 거죠. 2번으로 잘리면 포스페이트 그룹이 3'에 붙는 거예요. 그렇죠? 1번으로 자르고 싶은 사람. 1번. 그다음에 2번으로 자르고 싶은 사람.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선택한 사람이 1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1번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이제 이 포스페이트 그룹이 그렇죠? 5' 쪽에 붙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안 됐지만 여기 다 여기 포스페이트 그룹이 여기부터 있고 이쪽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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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그렇죠? 이제 잘렸을 때 포스페이트 그룹은 5' 쪽으로 이제 같이 붙는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 했었고 이건 이제 여러분이 그냥 동영상으로 이제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를 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얘들을 뭐 분리를 해서 뭐 잘 잘렸는지 보기도 하고 뭐 클로닝이 됐으면 클로닝이 됐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이즈별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일렉트로포레시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기용도. 그래서 이 방법은 일단은 전기, 일렉트로라는 이제 말이 들어있으니까 전기장 하에서, 그렇죠? 전기장 하에서 얘네들을 세퍼레이션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DNA 같은 경우에는 차지가 뭐예요? 자, 어떤 차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는 플러스 그렇죠? 양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DNA를 이제 분리를 할 때 DNA 조각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맹물에서 버퍼에서 그냥 전기만 통하게 해서 분리를 하면은 얘네들 세퍼레이션 할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젤을 만들어 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퍼레이션 하게 되는데 젤 중에 이제 가장 DNA 세퍼레이션 할 때 많이 쓰는 젤이 아가로스 젤이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천, 우뭇가사리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묵같이 이제 식당에서 하얗게 된 묵 같은 거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양념해갖고 나오잖아요 반찬으로. 그래서 이거 바로 그 한천입니다. 그래서 해조리가 만드는 이제 폴리사카라이드인데 그거를 조금 더 아가로즈는 그걸 굉장히 분리정제를 잘해서 깨끗하게 만든 그 물질인데 그래서 폴리사카라이드 거죠. 폴리사카라이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젤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뭐 잘 좋아하는 거 젤리가 물론 젤리는 그 뭐냐 지금 여러분 좋아하는 젤리는 뭘로 만들죠? 콜라겐 동물 돼지 껍데기 콜라겐으로 주로 이제 만드는 게 그 젤리이긴 하지만 이제 그 오목가사리 그 아가로즈를 버퍼에다 놓고 이렇게 잘
이렇게 녹인 다음에 굳히면 탱글탱글한 무게 감초 아시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DNA를 로딩해서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사실은 얘가 폴리머잖아요. 폴리사카라이드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덩어리가 있고 그 사이사이로 이제 DNA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은 DNA 여기 이제 보면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마다 네거티브 차지가 있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 길면 길수록 또 차지도 또 비례해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는 DNA는 매스 투 차지 레이쇼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면은 사실은 저기 마이너스 차지가 많기 때문에 양극으로 빨리 갈 수 있죠. 차지가 크니까 빨리 갈 수가 있는 거긴 한데 또 길면은 어떤 일단 길니까 몰레큘러 웨이트이 또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저항이 없을 때 이런 젤을 걸지 않고 우리가 이제 버퍼상에서 그냥 DNA 길이가 다른 것을 같이 똑같은 출발점에서 해갖고 전기를 걸었다고 하면은 모든 DNA가 같은 속도로 이동해요. 웨스트 차지 레이쇼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젤을 통해서 저항을 좀 부여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긴 애들은 요 틈을 꼬불꼬불 이제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훨씬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좀 오래 걸리고 작은 애들은 좀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인해서 마치 이제 새 거르듯이 이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작은 애들이 빨리 가고 큰 애들이 천천히 가서 우리가 이제 DNA를 사이즈별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차지가 내 차지가 단백질마다 다 다르죠. 왜 그래요? 단백질의 내 차지는 뭘로 결정이 돼요? 단백질에서 아미노산 중에 차지를 띠는 아미노산의 어떤 종류, 그렇죠? 구성, 성비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단백질 아미노산 중에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게 뭐가 있었어요? 글루타메이트하고 아스파테이트가 있었고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거는 히스딘, 아이시진인, 라이신, 그렇죠? 라이신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어떻게 비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든 단백질마다 고유의 넷 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그냥 넷 차지가, 근데 그 차지라는 것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우리 잘 알다시피 pH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중성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차지가 있을 텐데 내 차지가 네거티브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걸어주면은 밑으로 가겠죠. 양보로 갈 텐데 어떤 단백질은 내 차지가 포지티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라이신, 아이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히스톤 단백질 이런 거 굉장히 베이직하잖아요. 얘들은 포지티브 차지를 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젤을 이렇게 걸어주면 젤로 안 가고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둥둥 떠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랑 달리 차지가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젤을 걸어주면은 뭐 모두 몰레큘러 웨이트에 따라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매스 투 차지 레이쇼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SDS라는 거를 처리를 해줘요. SDS는 들어봤죠? SDS가 뭐죠? 플레이미 소디움 도대실 설페이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도대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다 이렇게 약간 긴 체인잖아요. 하이드로카본 체인이라서 얘네들이 아미노산에 붙어가지고 디내추레이션을 하고 얘네들이 다 이제 네거티브 차지를 이제 띠게 일정하게 아미노산 길이에 단백질의 길이에 따라서 네거티브 차지를 이제 띠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단백질이 고유의 차지는 거의 묻히고 그렇죠? 대부분이 모양도 약간 디내추레이션 되면서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이렇게 돼서 마치 DNA 같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몰레큘러 웨이트에 따라서 단백질을 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SDS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이지가 뭐였어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 일렉트로포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DNA 할 때 주로 아가롯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단백질 분리할 때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크릴아마이드의 폴리머죠. 인공적인 우리 화학 폴리머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어떤 포러스한 구조를 만들어서 그 틈으로
단백질이 이동하도록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DNA도 마찬가지로 폴리아크릴아미드 젤을 이렇게 분리도 할 수는 있어요. 특정한 굉장히 이제 르틴이 좋게 세퍼레이션 해야 될 경우에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다 본 거죠, 그렇죠? 우리 다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세팅이 좀 여기는 이렇게 마치 땅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챔버 안에 푹 담궈갖고 버퍼에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젤을 이제 그 버퍼 안에 이제 잠겨 놓게 되고, 이렇게 웰을 만들어가지고 웰은 그냥 그 붙이기 전에 이제 머리 밑까지 생긴 거를 이렇게 꼽아 놓게 되고 이제 붙인 다음에 쏙 빼면은 거기에 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DNA 샘플을 이렇게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장을 보여주면은 양극적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겠죠. 몰레큘러 웨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들의 이제 그 세퍼레이션한 거리는 로그 몰레큘러 웨이트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몰레큘러 웨이트이 크면 클수록 덜 가니까 로그 몰레큘러 웨이트에 이제 반비례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듐 브로마이드 뭐 이런 걸로 염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베이스 페어링 할 때 이 베이스들이 이제 평면적으로 이렇게 스태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듐 브로마이드 약간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유물 쬐면은 이렇게 이제 약간 핑크빛의 형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맨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제 전기운동 한 다음에 DNA 밴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에스디움 브로마이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칼시노젠, 뮤타젠에 해당하겠죠. 왜 그래요? DNA 막 들어가서 뮤테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혹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조심해서 손에 안 닿게 다뤄야 합니다. 그 다음에 DNA를 이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사실은 이게 DNA가 이동을 할 때 이동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도 있겠지만 또 뭐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써있죠. 당연히 사진은 당연히 써있고 또 컨포메이션이 영향을 미쳐. 왜 그래요? 여기 빈틈을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물론 몰레큘러 웨이트도 있겠지만 모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몰레큘러 웨이트라도 굉장히 좀 벌키하다. 그러면은 잘 못 움직일 테고 굉장히 좀 날렵하다. 그러면 이제 잘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플라스미드를 세포 내에서 플라스미드를 이렇게 셀을 깨가지고 아까 이제 박테리아가 안에 플라스미드가 있잖아요. 이제 셀을 깨가지고 플라스미드를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세포 내에서는 이 플라스미드가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있지가 않고 약간 꽈배기처럼 이렇게 이제 스포코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스포코일을 만드는 엔자임은 우리가 이미 배웠었어요. DNA를 잘라서 다시 붙이고 스포코일 어디서 이게 어디 나왔냐면 레플리케이션 할 때 나왔어요. 레플리케이션 할 때 애들이 뭔가 텐션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포코일을 만들어주는 그 엔자임이 있었는데 맞아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기억나시죠? 토포 아이소머레이즈가 DNA를 이제 잘라가지고 뭐 더 꼬아서 붙이기도 하고 풀어서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스포코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플라스미드가 존재합니다. 세포 내에서는 이렇게 막 되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셀을 깨가지고 뭐 플라스미드를 뽑다가 여기를 하나를 또 던져고 좀 이렇게 터졌다. 터지면은 가장 이제 안정한 상태로 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닉 서클 하나가 닉이 있으면 이게 다 풀리고 스포코일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릴렉스된 이런 상태에 동그랗게 플라스미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엔자임으로 잘랐어요, 얘를 루틴 엔자임으로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니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엔자임 이렇게.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지금 몰레큘러 웨이트는 동일한 거죠. 동일한데 이런 컨포메이션이 다양하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젤을 건다, 아까 전기 운동을 한다, 아가로즈 젤에
그러면은 얘들이 모양이 몰레큘러에서 똑같아요. 똑같은데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1번. 1번. 있어요? 1번? 1번? 2번. 2번. 2명. 2번. 2번은 누가 봐도 뚱뚱해. 3번. 3번. 3번 좀 맞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컴팩트 하면 아무래도 좀 샤샤샥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얘는 그래도 좀 이렇게 꼬리가 기니까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얘는 좀 꼬리가 기니까 되게 좀 약간 좀 젤을 걸면 실제로 약간 스미어 같이 약간 깨끗하게 변두가 안 나고 약간 이렇게 이런 성향이 나타나고 얘가 제일 느리게 나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DNA를 조각을 붙이는 엔자임은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렇죠? DNA 라이게이즈 이거 어디서 배웠죠? DNA 라이게이즈 어디서 나왔어요? DNA 레플리케이션 할 때 나왔잖아요. 레플리케이션 할 때 목과잡기 프래그먼트 나중에 붙일 때 DNA 라이게이즈가 필요했었잖아요. 사실 그 엔자임입니다, 그렇죠? 그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DNA 조각을 이제 붙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붙일 때 DNA 조각을 붙일 때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엔드가 이렇다 DNA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면 벡터도 또 동일한 엔자임으로 다르면 컴패터블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라 붙일 수가 있고 블런트 엔드는 블런트 엔드끼리 어떤 엔자임으로 잘랐건 다 블런트면은 다 붙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에시브 엔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요 베이스가 딱 맞아야 되죠. 컴패터블 해야 되고 블런트 엔드는 하여튼 블런트면 다 붙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합만 맞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DNA 조합을 자유자재로 붙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코에시브 얘를 다시 붙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겠죠. 여기 AATT 붙일 거 아니에요. 붙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백본은 여전히 끊어져 있죠. 닉이 있잖아요. 닉, 그렇죠? 백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아까 지웠지만 여기 포스페이트 그룹이 있고 여기 이제 3'랑 OH가 있고 이게 그대로 끊겨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여기 중간에는 하이드로젠 반딩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온도를 올리면 또 다시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걔를 완전히 코발런트 밴드로 딱 붙어줄 수 있는 엔자임이 바로 DNA 라이게이즈가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클로닝을 할 때 이렇게 뭐 한 조각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베이스 페어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뭔가 붙여주는 힘이 있는 거죠. 붙여주는 힘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닉이 있는 거야, 그렇죠? 닉이 있어. 여전히 닉이 아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이제 붙여줄 때 이제 DNA 라이게이즈가 필요한 거고, 이때 항상 여기에 이제 포스페이스 그룹이 항상 있어야 돼요. 5'에 포스페이스 그룹이 있어야지만 여기 3' OH랑 이렇게 라이게이즈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페이스 그룹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OH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라이게이즈가 작용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에 항상 포스페이스 그룹이 있을 때 DNA 라이게이즈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5'에 포스페이스 그룹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되겠습니다. 라이게이즈가 작동할 때는 항상 5' 포스페이트 그룹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NA, 뭐 RNA 이런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컨셉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이 시퀀스가 서로 이제 수소 결합을 할 정도 짝이 맞으면, 그렇죠? A하고 T, G하고 C 이제 그 베이스 페어링을 할 수 있는 짝이 맞는 스트랜드가 있으면 얘네들이 하이드로젠 반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소 결합하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과정을 우리가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컴플리멘터리한 베이스 페어링을 통해서 두 개의 이제 스트랜드가 서로 이렇게 붙는 요 과정, 그렇죠? 얘네들이 짝이 맞잖아요. 짝이 맞기 때문에 애들이 붙는 요 과정을 하이브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디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 보통 붙이는 요걸 프로브라고 해요. 프로브 탐침. 우리가 뭐 조사할 때 탐침을 뭐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탐침을 가지고 프로브를 가지고 요거랑 비슷한 시퀀스가 있는지, 그렇죠? 여기에 붙는 시퀀스가 있는지를 쭉 이렇게 스캔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만약에 그 프로브가 붙는 어떤 그 DNA가 있다 하면 이 프로브에 붙는 호몰로거스하고는 동일한 DNA가 우리 샘플에 있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테크닉을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디션 어나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붙은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은 이 프로브를 우리가 뭔가 디텍션 할 수 있는 신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 많이 썼던 거는 그 레디오 아이소톱을 많이 썼어요. 방사능 동위원소. 요즘에는 뭐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지만 가장 이제 조금만 써도 엄청나게 시그널이 강하니까 이제 센서티브 해서 이제 많이 방사능 동위원소로 레이블링했고, 또 요즘에 더 많이 쓰는 건 이제 형광 같이 좀 무해한 해가 좀 적은 그런 걸로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붙은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 디텍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많이 쓰는 테크닉은 아니지만 이제 과거에는 엄청나게 이제 중요했던 그런 테크닉이고, 뭐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쓰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하이브리디션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젤을 건다고 했잖아요. DNA 젤을 걸고, 그다음에 이 젤 상태로 우리가 뭐 프로브를 붙이거나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젤에 있는 DNA를 우리가 핸들링하기 쉬운 멤브레인, 나일론 멤브레인, 굉장히 튼튼한 멤브레인에다가 그냥 그대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옮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모세관 항상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옮기기도 하고, 뭐 정기적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옮겨요. 그래서 옮긴 다음에 그럼 이제 요 멤브레인에 DNA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이제 뭐 프로브를 레이블링 해가지고 아까 그 인큐베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디션을 하게 되면은 요 밴드 중에 우리 프로브하고 그 바인딩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브가 있으면은 프로브가 여기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붙는데 만약에 얘를 뭐 레디오 아이소톱으로 레이블링 했다라고 하면 이제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필름, 엑스레이 필름 같은 걸 덮는 거죠. 덮어서 이제 이렇게 익스포즈를 시킨 다음에 뭐 그 다음날 엑스레이 필름을 이렇게 현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필름 현상 이런 거 안 해봤죠? 요즘엔 다 디지털 하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사진 찍으면 이제 사진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필름도 현상하고,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그냥 그 엑스레이 필름을 이렇게 현상을 하면은 이제 엑스레이 필름에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보이는 쪽이면은 밴드가 보이면은 여기 우리 샘플에 이쪽 요런 사이즈에 내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 결합하는 DNA 조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이제 여러분 뭐 보셨겠지만 서던 블라팅, 노던 블라팅, 웨스턴 블라팅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서던 하여튼 우연히도 하여튼간 재밌게도 이 테크닉을 이제 처음 발견한 뭐 이렇게 발명한 분의 이 성이 서던이었어요. 서던 남쪽 선생님이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던 블라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DNA를 이제 우리가 잘라서 전기용동을 해가지고 뭐 프로브를 레이블링해서 붙여갖고 우리 샘플의 DNA에 어떤 특정 뭐 시퀀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서던 블라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DNA를 이렇게 잘라서 전기용동을 하는 대신에 RNA를, 그렇죠? 여러분들이 샘플에서 이제 RNA를 뽑아요. 그렇죠? RNA를 뽑아가지고 또 젤을 걸 수가 있겠죠. RNA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까 이제 DNA를 샘플 뽑아가지고 얘를 엔자임으로 자른다라고 하면 얘들이 막 잘려갖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죠?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브를 레이블링 해가지고 하이브리디션 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붙는 시퀀스가 있다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요쯤에서 우리가 시그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을 이제 서던 블라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세포 내에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뭐 특정 RNA가 많이 발현이 되는지를 보고 싶다. 우리 이제 저번에 뭐 디퍼런시에이션 이런 거 할 때
유전자의 발현이 너무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레귤레이션 할 때 어떤 유전자가 어떤 시기에서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뭐 세포가 기능이 달라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RNA가 뭐 발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라 가지고 그런 거를 알기 위한 유전적인 이제 방법이 노드블라팅인데 그건 뭐냐면은 RNA를 뽑는 거야. RNA를. 저 RNA를 이제 다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정기영동을 하는데 RNA는 얘네들이 DNA는 더블 스트랜드인데 RNA는 싱글 스트랜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좀 디내추럴하기 위해서 폴라마이드 같은 걸 좀 섞어가지고 펴지게 해서 이제 정기영동을 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밴드가 제일 많이 보이는 밴드가 뭐가 보일 것 같아요? RNA 중에 제일 많이 발현된 RNA가 뭐였어요? RNA 종류가 뭐죠? 세포내에서? RNA 종류, 세포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RNA 전사가 돼서 만들어진 RNA 종류가 뭐죠? 그렇죠? mRNA 또 rRNA. 자, rRNA. RNA는 라이보존, 라이보존 만드는 RNA 또 뭐였어요? 그리고 tRNA 뭐 등등이 있어요. 그렇죠? 뭐 마이크로 RNA 종류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게 가장 메이저한 RNA 종류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mRNA? mRNA는 종류가 많죠, 종류가. 유전자마다 다 만들어지는 rRNA가 양이 제일 많아요. 라이보솜을 만들어야 되니까 라이보솜마다 RNA가 다 들어가죠. 그 라이보솜이 있어야지 거기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거니까 세포내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RNA는 rRNA예요. 그래서 mRNA는 뭐 전체 한 뭐 1%뭐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rRNA가 제일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RNA를 뽑아갖고 이렇게 젤을 걸면은 밴드가 이렇게 막 보여요. 이게 뭐겠어요? rRNA 밴드. 그렇죠? rRNA가 박테리아가 뭐 있었죠? 제일 중요한 게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가 무슨 메데스 RNA 결합을 했었죠? 16S, OS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걸면은 대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mRNA는 약하게 보여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발휘되는지 알고 싶다.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했는데 뭐 여기 mRNA가 있었으면 여기 붙을 거 아니에요. 프로브가 그렇죠? 어떤 샘플을 조금 붙고 좀 많이 붙고 뭐 많이 붙고 붙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컨디션에 따라서 특정한 RNA가 조금 뭐 적당히 발현되고 발현이 거의 안 되고 많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노던 블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뭐 예측할 수가 있겠듯이 요거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 성이 노던은 아니겠죠. 처음에 우연히도 서던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재미삼아 그죠? 그 다음에는 비슷한 테크닉인데 이제 그 타겟만 DNA에서 RNA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노던 블라팅 이름 붙인 거죠. 근데 웨스턴 블라팅은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서쪽으로 간다라고 딴 쪽으로 가는 해가 서쪽에서 뜨든 하여튼 뭐 웨스턴 블라팅은 이건 DNA, RNA 이게 아니라 프로틴 대신하는 거니까 프로틴은 아까 봤던 하이브리디션을 통해서는 대신 못하는 거고 특정 프로틴 대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엔티바디죠. 그렇죠? 그래서 엔티바디를 이용해서 특정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웨스턴 블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 배웠죠, 이게. 단백질을 분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테크닉을 뭐라고 했어요? 전기용도로 단백질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SS 그렇죠? 페이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뭐 그냥 단백질 샘플에다가 SS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한 다음에 좀 끓여준 다음에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을 만들어서 전기용도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단백질들이 쭉 이렇게 뭐 세퍼레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퍼레이션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발현이 되는지 그런 걸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특정 단백질에 대한 엔티바디, 그렇죠? 엔티바디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인큐베이션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로 젤을 건 다음에 멤브레인에 마찬가지로 트랜스퍼를 해요. 단백질이 이제 멤브레인에 트랜스퍼된 상태에서 우리가 엔티바디를 인큐베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엔티바디가 이렇게 이제 붙고 해서 이게 붙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단백질이 이제 붙었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요 밴드를 우리가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면 되니까 보통 경우에는 여기에 붙는 세컨더리 엔티바디, 여기 이제 요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라고 하고 이제 세컨더리 엔티바디라고 하는데, 세컨더리 엔티바디에다가 뭐 이렇게 형광 레이블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뭐 엔자임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뭐 기지를 넣었을 때 색깔이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요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서 디텍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하나가 띡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샘플에 요 엔티바디에 붙는 특정한 단백질이 뭐 이만큼 존재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웨스턴 블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하나가 없죠. 어디가 없어요? 이스턴 블라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뭐 시험하다 빵 나면 이스턴 블라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한 방향만 지금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서던 블라팅, 노던 블라팅 지금 실험실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 실험실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PCR.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정말 매일 노던 블라팅을 하루에 한 5번은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매일매일 학교 가서 하는 일이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필요, 이게 엄청나게 고된 작업이거든요. 그럴 거죠? 젤을 걸어요. 젤을 걸고 멤브레인에다가 붙이고 그다음에 레디오아이소토프를 몸에도 안 좋은 거 그거 프로브 레이블링을 하고 인큐베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와싱하고 또 멤브레인 뭐 이제 이렇게 필름 덮고 그다음에 와서 익스포즈 하고 엄청나게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노동 집약적인.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요즘에는 PCR, 그죠? 튜브 안에다가 딱 프라이머 넣고 엔자임 넣고 그냥 뽑아놓고 이렇게 띡띡띡 하면 금방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PCR을 통해서 DNA가 있는지 없는지, RNA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웨스턴 블라팅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웨스턴 블라팅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PCR 같은 게 나오면 정말 좋겠죠. 그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이제 DNA를 이제 합성하는, 그죠? DNA 합성하는 PCR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DNA를 이제 합성하는 그런 방법인데, 인비트로죠. 여러분 잘 알지만 이제 인비보에서 우리가 DNA를 만드는 엔자임을 뭐라고 했어요?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NA 복제할 때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가 작동을 하는데, 레플리케이션 할 때 이제 DNA를 만들어냈는데 DNA 폴리머레이즈는 특징이 뭐였어요? 항상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DNA가 디네츄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퀀스가 만들어져야지 그걸 이제 템플레이트로 보면서 DNA를 합성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포 내에서 DNA를 디네츄레이션 할 수 있는 엔자임이 뭐였죠? 세포 내에서 DNA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시퀀스를 만드는 엔자임이 뭐였죠? 헬리케이즈. 헬리케이즈가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프라이메이즈가 프라이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붙으면은 DNA 폴리머레이즈가 쭉 연결해서 DNA를 합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비트로, 그렇죠? 그냥 시험관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도 똑같이 일단 DNA를 디네츄레이션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관에서 그냥 이렇게 DNA를 합성할 때 쓰는 디네츄레이션 방법은 이렇게 헬리케이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온도를 올리면 돼요. 온도를 올리면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수소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코밸런트 결합이 연결된 게 아니라서 온도를 높이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네츄레이션을 온도를 높여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프라이머는 어떻게 해요? 프라이머는 또 뭐 프라이머리즈가 만들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프라이머 꼭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프라이머가 필요한데 이건 어떡하죠? 어디서 나서? 합성을 의뢰해서 네. 프라이머 이제 만들어주는 올리고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좀 회사 그 만드는 방법은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화학적인 방법. 유기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한테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되게 유명한 포스포아미다이트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DNA 조각을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회사들에서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올리고모를 합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컴퓨터에다가 시퀀스를 딱 쳐가지고 이렇게 딱 보내주면은 회사에서 알아서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를 합성을 해서 이렇게 배달을 시켜줍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DNA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는 엔자임을 이제 써서 퓨리파이한 엔자임을 이제 사다가 그걸 이제 넣어서 여러분들이 인비트로에서 DNA를 합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비보에서 일어나는 일과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이제 템플레이트를 넣어주면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시작하는 물질을 DNA를 안 넣고 이제 RNA, 그렇죠? RNA를 썼을 때도 DNA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cDNA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 워낙에 RNA가 있는데 여기 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머가 필요해요. 프라이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RNA로부터 이제 DNA를 만드는 그 엔자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이 되죠? 트랜스크립션의 반대잖아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면은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그렇죠? 그런 엔자임을 그런 거를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고, 근데 사실은 그 엔자임 이름이 뭐예요? DNA에서부터 RNA를 만드는 엔자임. DNA에서 RNA 만드는 엔자임. 그렇죠? RNA 폴리머레이즈. 트랜스크립테이즈라고 막 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RNA 폴리머레이즈, 전사하는 엔자임을 우리가 RNA 폴리머레이즈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엔자임인데 이제 그 과정을 거꾸로 하는 거죠. RNA를 템플레이트로 해서 DNA를 만들 수 있는 그 엔자임을 우리가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크립션이 반대 방향이니까. 근데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는 뭐 우리 인간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RNA 바이러스가 필요로 하는 가지고 있는 그런 엔자임이 되겠습니다. RNA 바이러스, 우리 잘 아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 이런 게 다 RNA 바이러스거든요. 아까 뭐 바이러스 뭐 이렇게 지놈 얘기했는데 바이러스 지놈이 DNA인 경우도 있고 RNA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자기네들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먼저 DNA로 만드는 작업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펙션이 된 다음에 이 RNA로부터 이제 DNA를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더블 스트랜드 DNA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스트랜드를 만든 다음에 보통 인비트로에서 만들 때는 RNA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RNA를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DNA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이런 더블 스트랜드의 cDNA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cDNA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박테리아에서 유캐리ոտ의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만약에 그냥 지노믹 DNA를 아까 이제 클로닝 벡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박테리아에 집어넣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유캐리ոտ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유전자가 항상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엑손과 인트론, 인트론 껴있잖아요. 인트론이 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시를 된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스플라이싱이 이제 그렇죠. 돼서 엑손만 추르륵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이제 mRNA가 만들어 이게 근데 여기는 이제 엑손만 있는 거죠. 엑손만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노믹 DNA를 뚝 잘라다가 이렇게 뚝뚝 잘랐어요. 뚝뚝 잘라가지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박테리아한테 집어넣었다. 그러면 박테리아 안에서 이게 스플라이싱이 되겠어요? 안 되죠. 박테리아는 뭐 스플라이싱하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여기 박테리아들 집어넣으면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단백질을 유캐리ot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mRNA, 그러니까 엑소님이 완전히 제거된, 그렇죠? 그 mRNA로부터 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cDNA를 만들면은 이때는 엑소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엑소만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여기다 이제 클로닝 해가지고 박테리아 넣게 되면은 제대로 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cDNA를 만드는 건, RNA로부터 만드는 거는 특히 이제 유캐리ot의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발현시킬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했던 그 PCR, PCR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를 다 겪었을 테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들은 지금 몇 학년이었나요? 몇 학년이었어요? 중3이었구나. 중3 때는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지금 어떻게 지냈나 싶지만 그래도 다 잘 넘겼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 몇 번이나 했어요? 코 이렇게 찔러가지고 몇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 그때 PCR 하는 거 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조기 교육을 PCR 이제 조기 교육을 받은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CR이라는 거는 이제 폴리머 체인 리액션이고 이거 1983년에 케리 멀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발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PCR 아이디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프라임을 붙이고 합성하고 뭐 제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앰플리파이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똥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게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실험적으로 잘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 주변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이 아이디어가 구현돼서 저는 이제 워킹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PCR이 굉장히 엄청나게 분자생물학 이제 발전에 있어서 많이 기여를 한 어떻게 지금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이거 왜 생각 못했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그런 엄청나게 좀 중요한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아까 말했던 뭐 서던 블라틴, 노던 블라틴을 다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연구 시간도 당기고 뭐 응용 분야도 엄청나게 확대되고 그래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DNA를 디내추션 하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갖고 싱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를 붙이고 그다음에 DNA 합성하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DNA 합성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이제 프라이머가 두 개인 거죠.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를 쓰면서 이걸 이제 앰플리파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프라이머에 둘러싸인 그런 시퀀스만 이제 앰플리파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이거 그림 설명을 들었겠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증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는 시퀀스로부터 이렇게 프라이머를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여러분들 손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시퀀스만 넣어줘서 주문을 하면 되는 거고 보통 뭐 한 20뉴클레오타이드 뭐 이상 정도만 되면 잘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처음에 얘가 붙어서 항상 DNA 합성은 5'에서 3' 방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얘는 여기부터 갈 수 있을 때까지 가겠죠. 지금 이제 빨간 거, 파란 거는 처음에 넣어준 템플레이트니까 얘네들은 뭐 길어요, 그렇죠? 길기 때문에 얘네들이 붙어서 뭐 힘이 닿는 데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세컨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얘가 이제 여기서 여기 첫 번째 템플레이트인데 여기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얘 여기서부터 그렇죠? 요거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에서 프라이머가 여기 붙어서 이렇게 잘못했다.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또 프라이머가 이번이 새로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의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라이머가 새로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두 번째 사이클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PCR 프로덕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원하는 PCR 프로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다 좀 더 군더더기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군더더기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을 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메이저. 요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사이클에는 계속 거의 요게 이제 다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클을 한 뭐 수십 번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DNA 조각이 이런 형태로 수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PCR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질문. 이제 프라이머를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프라이머는 굉장히 아까 쉬워요. 그림에서 보면 쉽죠. 그냥 그 우리가 앰플리파이 하고자 하는 DNA 서열을 쭉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한쪽 바닥이에요. DNA 원형의 두 바닥이에요. 한쪽 바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프라이머를 뭐 이렇게 길이 뭐 멤버 그래서 10번짜리 10번라고 하면 뉴클레오타이드 뭐 10개 너무 기니까 6개만 하죠. 원래는 6개는 PCR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6번짜리를 디자인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시퀀스 프라이머 이제 1번 프라이머, 2번 프라이머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프라이머의 시퀀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지금 심동준 했어요? 프라이머 지금 두 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DNA 중에 한 스트랜드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 두 가닥인데 한 가닥만. 프라이머 두 개를 여러분 여기 6개짜리를 만들면 1번 한번 프라이머, 프라이머 이름 해보세요. 시퀀스 6개짜리. 그림이 있는 것도 거든요. 몇 개짜리? 이거 파이프라임에서 쓰실 거예요. 파이프라임에서 쓰실 거예요. 이제 6개, 요거 6개. 요거만 채울게요. 프라이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 석규원 있어요? 석규원 없어요? 없어요? 김기영 있어요? 프라이머 6개짜리. 저 그림 저 그림이 뭔지는 알죠? 주황색 시퀀스가 뭐랑 똑같아요? 이 주황색 시퀀스랑 똑같은 시퀀스가 뭐예요? 그거랑 똑같잖아. 그쵸? 이 연두색은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프라이머 읊어보세요. 너무 쉬워. UUGC 반대로 한다. 이제 잠깐만. 좋은 시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반대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네, 좀 친절하게 써주겠어. 이거를 안 쓰고 싶었는데 끝까지. 그렇죠? 그럼 다시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5 from 15, 그렇죠? 다시 기회를 다시. 유유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거는 GCA 왜 T 대신에 갖고 유를 하고 싶어요? RNA니까 아니지. PCR은 무조건 DNA만 하죠. DNA만. 이거 DNA 폴리머레이즈예요. DNA 폴리머레이즈. RNA가 아니야.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불러봐. 응. 네, 되게 쉬워요. 그냥 요거. 그다음에
붙겠죠. 그렇죠? 이 프라이머 어디 있어요? 위쪽 스트랜드에 붙겠죠. 그게 지금 요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 요 위에 프라이머는 아래쪽 스트랜드, 아래 프라이머는 위쪽 스트랜드. 그렇죠? 사실은 요거랑 여기 있는 시퀀스 동일한 거죠. 그렇죠? 얘랑 얘가 동일한 거.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프라이머는 그냥 우리가 앰플리파이어 하고자 하는 DNA 조각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양 끝에 있는 거 5'에서 3', 5', 3', 요것만 하면 끝인 거예요. 개수가 뭐 20개를 하고 싶다고 여기서부터 20개, 여기서 20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은근히 이게 되게 사실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는 하셨던 걸 거 아니에요. 그죠? 프라이머가 얘는 요 파란 거에 붙으니까 당연히 얘는 요 시퀀스 여기랑 동일해야 되잖아. 얘는 여기 아래 붙으니까 이 시퀀스 당연히 여기랑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렇구나 하는데 막상 이거를 딱 제 시퀀스를 주어주고 우선 프라이머를 이렇게 디자인하라고 하면은 되게 예상외로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CR 할 때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뭐 여러 번 지금 그 강의를 하고 공학생들도 하고 또 대학원 수업에서도 분자동물공학 승무원해가지고 이거 똑같은 걸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낸다고 해요. 내가 실제 수업 시간에 자꾸 시험 문제 내면 이걸 자꾸 틀려가지고 낼 거예요. 하고 시험을 내는데도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건데 그냥 생각보다 이걸 어렵게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있으면 그리고 항상 방향성만 중요하면 될까요? 그래야지 뭐 3'에서부터 붙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PCR 뭐 할 때 뭐 프라이머 디자인 하는 거 이런 거 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디텍션 할 때 아까 이제 하이브리데이션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서던 블라팅, 노던 블라팅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PCR이 훨씬 센서티브 하죠. 얘네들은 앰플리파이가 되잖아요. 굉장히 처음에 적더라도 뭐 엔사이클럼 한 2의 n승 정도까지 굉장히 증폭이 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샘플로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시퀀스가 있는지를 디텍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단 목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코로나 검사 많이 했는데 워낙에는 이런 인펙셔스 디지즈가 있으면 제일 클래식한 방법은 얘를 키우는 거예요. 또 환자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배지에서 뭐 키우거나 이렇게 키워가지고 키우면서 뭐 박테리아면 뭐 콜로니가 자랄 테고 뭐 바이러스는 뭐 이렇게 뭐 인펙션을 하든지 해서 키운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아이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어떤 특정한 박테리아에 감염이 됐구나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 악화가 돼서 벌써 환자가 사경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뭐 이렇게 자라는 그런 인펙션이 진행이 되면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간이 뭐 걸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PCR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몇 시간 뭐 한두 시간만 해도 우리가 이제 금방금방 이런 거를 앰플리파이를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용한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타겟팅하는 시퀀스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프라이머를 디자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라이머를 가지고서 PCR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젤을 걸어서 밴드가 있고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금방 우리가 디텍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단 목적으로 이제 유용한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던 블라팅도 어떤 특정한 뭐 샘플에 특정한 DNA가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프라이머 가지고 PCR하면 돼요. PCR하면서 뭐 밴드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 거니까 아까 서던 블라팅보다는 훨씬 간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샘플에 어떤 RNA가 있는지 없는지 뭐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노던 블라팅 대신에 뭐 하면 돼요? 노던 블라팅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배웠던 걸 지식을 동원하면 RNA가 아까 노던 블라팅 기억나시죠? 그렇죠? RNA 쭉 젤을 걸어서
특정한 프로브로 이렇게 찍어서 RNA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PCR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CR로 하려면 RNA DNA? 응? 그렇죠. 제가 저기 안 배운 건 물어보지 않아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RN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넣는 거예요. 넣으면은 이제 DNA가 만들어지죠. 그때 이제 프라이머를 넣게 되면은 그 DNA 템플레이트에서 그 PCR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한 RNA가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현량, RNA 발현량도 요즘에 이제 뭐 또 좀 더 정밀한 리얼타임 PCR, 뭐 퀄리티티브한 PC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툴을 이용을 하면은 굳이 노던블라틱 이런 걸 하지 않고서라도 RNA부터 cDNA를 만들고 그것도 이제 PCR을 해가지고 쉽게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한 이틀 걸려갖고 실험 하나 할 거를 요즘에는 뭐 2시간이면 다 이제 결과를 그것도 이제 젤도 안 걸어도 돼요. 이제 젤도 안 걸어도 되고 기계 안에서 PCR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하면은 쉽게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도 많이 남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트랙에서